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CPI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 그렇죠? 와, 네, 좀 저도 놀랐어요. 사실 어제 저녁 9시 반에 딱 지표 나오자마자 네. 좀 놀랐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그 시장과 연준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크게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던 네네.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페드 피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다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연말 내에 또는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두 가지 이 최근 한 3, 4주 사이에 두 개의 날짜를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나가 8월 26일 잭슨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거기에서 시장이 한번 크래시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인 중에 페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확 깨졌어요. 네네. 네, 다시 한번 원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2010년부터 그 잭슨 컨퍼런스에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2,500에서 3,000단어 정도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1,300단어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짧고 강렬했다라고 하는 그쵸. 거죠. 그 짧고 강렬한 게 더 이상 시장에서 페드 피봇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 우리는 계속 갈 거야. 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남은 한 가지 요인은, 그러면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그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금리 네.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어느 영어로는 정도까지 이제 보통 터미널 레이트라고 많이 맞습니다. 얘기를 해서 이제 연말에 최종의 금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될 네. 것이냐. 원래 그래도 한 4.4% 초반 아니면 3% 후반 이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게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3% 후반이었죠. 그러니까 네네. 연준에서도 6월 SEP라고 해서 이제 단기 경제 전망, 그러니까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에서도 밝혔던 게 올 연말에 대략 한 3.5% 정도였어요. 그리고 6월과 그리고 최근에 2년물 국채 미국의 수익률을 보면 3.5% 내외에서 움직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6월 중순 저점 부근에서도 시장이 한번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에서 머물렀던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발작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이게 3.75%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 3.5% 레벨에서 자연스럽게 4%까지 레벨까지 높아지는 과정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일단 어제 나온 그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확 또 깨지는 네.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간밤에 낙폭이 커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9월 들어서 금리와 특히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의 동향 움직임인데, 이제 두 번째 날짜가 9월 8일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우리가 네. 연휴로 들어가기 직전에 목요일 같은 경우가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발언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발언은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네네. 기존에 했던 것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75bp 인상을 하고 다음 10월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75bp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약간 달러 인덱스 기조가 좀 누그러지면서 네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간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 좀 높게,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더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네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빠졌던 부분들이 다 재차 메이크업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9월 FOMC에서 100bp 인상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 간밤에 그 노무라 같은 경우도 보면 100bp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 이제 그러면 네네. 또 시장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 그렇죠. 나왔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CME 페드워치라고 하는 곳에서도 보면 원래 이전까지는 50bp와 75bp를 놓고 둘 중에 이제 가능성을 이제 따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75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간밤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50bp가 아예 사라졌고요. 75bp와 100bp 이렇게 놓고 가는데, 일단은 좀 갑작스러운 부분,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 좀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간밤에 나왔던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8.1%였고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약간 쇼크 아닌 쇼크를 네네.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약간의 희망 회로라고 할까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희망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연준은 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계속해서 강경 기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10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연말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수준도 일단은 상당 수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일단 6월 달에 저희가 한번 저점을 확인했을 때 그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연말 최종 금리가 3.5%였어요. 네. 이제 일단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나왔을 때 만약에 시장이 그 연말 최종 금리에 대해서 이 레벨 자체가 4%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시장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네. 이제부터가 그걸 타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와, 말씀이 좋아서 타진이지 이게 그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그 열리게 될 FOMC에서 사실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것은 그 물가의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기름값 빼고 다 올랐기 때문에 방향성이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헤드라인 넘버는 계속해서 완화되는 분위기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약 100bp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단 좀 단기적인 결론이겠네요. 일단 75bp 인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100bp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건 거의 뭐 충격요법이라고 좀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일단은 물가 압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가솔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솔린 가격이 90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가솔린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꽤 높습니다. 가격 네.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6월 중순에 거의 뭐 갤런당 $5까지 갔던 부분들이 지금 한 3.7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뉴욕연은에서 매월 소비자 기대 조사를 발표하는데 그 내에 항목들에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3년에서 5년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6.2에서 5.7%까지 또 떨어지는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보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주거비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밤에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적인 항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음식료, 식료품 가격도 네네. 있기도 하고 그중에 또 하나가 그 주거비였습니다. 네네. 임대료 같은 경우죠. 근데 실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임대료 또는 주거비 같은 경우가 가격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면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실제 올해 미 연준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이 그래프 말고 저희 그 8월 소비자 물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목별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지금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내에서 이제 주거비가 워낙 좀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부 항목별 말씀하시는 거죠? 세부 항목별로 좀 항목별.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주거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네. 의료 서비스라든지 식음료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무디스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무디스에서 간밤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네네. 똑같은 장바구니 물가를 가지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년 전과 똑같은 항목으로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460가 더 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게가 느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연준이 기본적으로 보는 게 코어 CPI 또는 코어 PCE 물가 네네. 지수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음식료와 그
에너지를 제외한 그 핵심 물가 지수를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 주거나 또는 이제 뭐 자동차 가격이라든지 뭐 의료 서비스 이런 가격들은 전부 다 그 핵심에서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 광범위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를 눌러주기 위한 부분들이 연준이 이제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과연 이게 침체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어떨까요? 경기 침체에 네. 대한 가능성. 일단 아까도 이제 빨리 좀 지나가긴 했지만 그 파월 의장의 지난주에 했던 발언을 요약을 좀 해보면 또는 이제 잭슨 컨퍼런스까지 좀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고통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 둔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경기 침체로 직접 아주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깊고 길게 올 거냐 아니면 얕고 짧게 올 네네. 거냐에 대한 그런 가능성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짧고 얇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기는 온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짧고 얇게 오는 게 가장 시장에서는 베스트한 케이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재 상황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